2000년도 전이었어요. 그 템프로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요즘 세태 이런 안 좋다 요즘 세태 이렇게 이제 땅 터트려 줬죠 언론에서. 그랬더니 강남 템프로가 대박이 났죠. 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대박을 치죠. 그게. 예. 이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단속하고 뭐하고 이제 한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적 제거? 예. 예,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3일 정한영 따라서 경매장 가는 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오늘부터 강남 3구 마용성, 강남 3구하고 마용성 집값 띄우기 기획에 대하여 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막 그 집값 띄운다고 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죠. 업계약서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띄울 타이밍이 아닌데 띄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장 가보면 별로 반응이 없다. 아, 그러니까 집값 띄우기를 해도 요즘 조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잘 안 먹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헛소리하고 이래도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줬어요. 오늘 면도도 안 해가지고 하얀 수염이 좀 보이긴 합니다.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 시장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뭐 잘 안 되죠. 이제 그래도 뭐 대단한 전략가들이니까 기존에 이제 분양하고 맞춰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면 분위기를 업할까 아주 이런 네트워크 기존 카르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직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오랫동안 관행상 이런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입맞춤 안 해도 서로 이렇게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 아내가 전화해가지고 어제 우리 남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딱 전화 받고서 아, 예. 그죠? 예, 예. 알아서 그렇게 음? 알리바이를 다 대주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놈도 있죠. 예, 그렇지 않은 놈도 있어요. 씨, 꼭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야 될 얘기 꼭 하는 놈 있어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의도적인 것 같은데 얼굴 표정은 전혀 그 순진한 듯한 얼굴 항상 하고 있는 친구라. 그 항상 순진하고 항상 그 착한 사람이 꼭 예, 사고를 칩니다. 자, 오늘 지금 뭐 폭염 때문에 저는 어제 참겠지다가 와 진짜 조금 더 있으면 쓰러질 뻔했어요. 아우 이 참깨가 이 한여름에 말복이쯤에 항상 하니까 굳이 더운데 이 날씨에 그런데 또 이 날씨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참깨가 힘든 거는 한여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가을에 이렇게 노을도 지고 바람도 선선하고 뭐 이런 분위기 농사를 지면 그래도 좀 사람의 이렇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이게 진짜 그 땡볕에 일하는 거는 와 사투에 사투 진짜 사투예요. 오늘 마무리 가서 해야 되는데 더워서 이제 어제 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뭐 좀만 가서 정리만 좀 하고 저도 이제 노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틈틈이 가서 봐야 돼요. 아 참. 이제 애들은 다 커서 나가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이야기에서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업계약 대출 규정 위반, 집값 띄우기를 막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연일 내놓던 정부가 강남 3구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날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어, 제가 항상 그 이야기 드리는 팁이 있죠. 어느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어디가 거래가 잘 된다. 어디가 뭐 살기 좋다. 막 이딴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누군가 분양을 한다. 재건축이나 분양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들이 자기 집 팔기 위해서 뭐 블로그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 기존 그 시스템에서 특정 아파트 지역을 언급한다? 예, 다 돈 받고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돌려가기라든 뭐라든 항상 그래서 언급을 해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띄운다. 예, 그러면 또 사실은 사람들이 또 움직이긴 해요. 예, 그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위기가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다른 분위기이기 때문에 관망세, 예, 관망세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한여름에 아파트가 올랐다는 얘기는 고지 들을 필요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안 그렇고 더운데 뭘 그 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일단 기사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나오면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조사를 할까? 어,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2000년도였나? 템프로, 그죠? 촌놈이 템프로를 어떻게 알아? 강남 가본 적도 없는데. 근데 템프로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 사건. 예, 이게 뭐냐면 9시 뉴스에 무슨 뭐 이렇게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출동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2000년도 전이었어요. 그 템프로가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요즘 세태 이런 안 좋다 요즘 세태 이렇게 이제 땅 터트려 줬죠 언론에서. 그랬더니 강남 템프로가 대박이 났죠. 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오히려 대박을 치죠. 뭐 그게 예. 이게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단속하고 뭐하고 이제 한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적 제거?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자기 단속 안 하던 것을 단속한다라는 것이 진짜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적 제거 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두 세력이 얘가 이렇게 빵 띄웠어. 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쪽이 뜨면 이쪽이 불리하잖아. 이 새끼 좀 에? 제거를 해야겠는데 뭐 이런 의도로 또 상대방이 이쪽으로 이제 그 고발하는 또 압력을 넣어서 조사하게 하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정부에서 많이 하는 수법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정의를 이유로 이렇게 언론기관들이나 이런 제야 목소리들을 단속하는. 근데 이것도 봐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경매 얘기는 뭐 별다른 얘기 없으니까 경매는 뭐 질문 있으면 할게요. 그 이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도 이제 주도권이 있고 비주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주류권이 어차피 아파트 시장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고 팔아야 될 사람은 많고 다들 이렇게 이제 지금 힘든 상황에서 소비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얘가 먼저 치고 나가 그러면 내 손님을 뺏기잖아요.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옥조이는 방법이 또 이제 다른 것을 띄우기 위한 여기를 단속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죠. 예. 그래놓고 비가 좀 안 맞는다. 어찌됐든.
자, 국토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를 감지하고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뭐 좀 의심은 갑니다. 저는 그쪽으로 안 보고요. 네, 경매 이야기 조금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뭐 몇 분이나 했어요? 지금 11분. 그리고 제가 이게 항상 그 우리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든다고 업계약서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 그러면 누군가 업계약서를 써요. 업계약서를 쓰면 그 업계약서가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문도 나지만 예를 들어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도 그게 기준이 되죠. 업계약서가.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물론 뭐 대출이나 뭐 그 판매하고자 하는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업계약서가 만들어지면 뭐 좀 이렇게 기분이 업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왜 세금 내는 거를 마치 저항하면 안 되는 것 마냥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지라는 식으로 이 등신 같은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꼭 세금 안 내는 새끼들이 전 국민의 50%도 세금 안 냅니다. 그 어찌 됐든 그죠? 무조건 우리가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아니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자체 운영하는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게 그루밍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해 있는 거야. 우리가 권력자들, 권력기관한테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세금 올리면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데모하고 난리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세금 올리고 세금 올렸다라고 해서 지랄하면 뭐라 그래요? 저 새끼도 돈 있는 새끼 더 지랄한다고. 아니에요. 세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합리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서민을 앞세워 가지고 그죠? 세금으로 두드려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걷어간 세금이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로 쓰이면 되지 않느냐. 세금 내느라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져서 공무원을 거쳐서 배급을 받으란 소리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산당하겠다는 얘기지. 예? 우리 공적 기관,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효율성이 얼마나 안 좋냐면요. 자금 투입 대비 50%가 나오면 그 공직 사회는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예산을 100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지들 처먹고 월급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으로 50% 이상을 쓴다니까. 어느 기관이든. 예? 그래도 그만큼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 왜? 양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뭐냐면 의식 자체가 내게 아니야. 공무원은 그냥 나는 심판관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심부름꾼이야. 그냥 공정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니까. 예? 예전에 진짜 우리 그 90년대 말에 통신 속도가 하도 느려서 하드 500메가바이트를 전송하려면 날 샜어요, 진짜. 날 샜죠. 500메가바이트면 1기가바이트도 아니야. 500메가바이트를 전송하는데 날 샜다니까. 그러다 에러 생기면 다시 보내야 되고 하여튼 못 같았는데 뭐 이야기라는 통신 그 프로그램 쓰고 그랬을 때 그때 급해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ARS를 받기 위해서 직원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와, 사고 났잖아, 사고. 택시 타야지. 자기가 늦게 나와가지고 시간 안에 뭐 도착할 것 같으면 택시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출장비 택시비 없다고 버스를 탄 거야, 이 친구가. 어? 예? 우리 얼마나 웃긴데요.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그냥 공무원들은 도둑질만 안 하면 착한 거야. 그 일을 반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예? 반만 해도 50%만 해도 그런데 세금을 갖다가 자 자영업에서 민간에서 공정하게 안 쓰인다고 해서 소득 분배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공직사회로 들어가서 공무원한테 들어가서 다시 공적으로 복지 정책을 해서 세상을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좋게 만든다? 그거 모질한 생각이에요. 예? 세금을 안 내자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은 합리적으로 적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적게 최소한의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거는 어떻게 된 게 국민들 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세금 거두는 것이 마치 당연한 거 마냥, 예?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 마냥, 특히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는 강남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민주당을 안 찍으려고 하지. 화나니까. 어? 지들만 착하고 지들만 마치 지들 재산을 갖다가 국민한테 나눠주라니까. 재산을 그럴 생각 일도 없는 놈들이 다른 사람 세금 걷어가지고 복지를 하겠다고. 복지를 안 해도 되는 사회를 만들면 안 돼요? 국민들 소득이 대체적으로 높아서 장사가 잘 되고 소득이 자기가 직접 벌어서 일을 해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정부에서 복지를 적게 해도 되는 사회가 되면 안 돼요? 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부로 갔다가 다시 나오는 건 뭐냐면, 에? 전압을 다운시켰다가 다운시켜서 배터리에 충전했다가 다시 그 전압을 220으로 승합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효율이 다운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느라고 쓰잘데기 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세무서 직원부터 해서 세금을 걷느라고. 자, 세금 걷느라고 돈 써. 그걸 다시 집행한다고 또 돈 써. 쓰잘데기 없는 거나 사서 나르고. 예? 그러면서 공정한 일 했다고 반성 일도 안 하고. 그런 게 공직사회예요. 그건 당연한 사회야. 거기는 더 그 공직사회가 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연 생태계적으로 민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악화 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 공적 수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좀 한계선을 벗어났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저는 제가 하여튼 먹는 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웬만해서는 아픈 기억이 별로 없는데 어렸을 때는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는 무진장 자주 아팠었는데. 예. 근데 자, 아이씨 잊어버렸다. 아이 순간 잊어버렸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값 다시 조사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예. 아이 참 잊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왜 갑자기 싹 잊어버렸지? 알코올성 치매인가? 아 죽겠네 진짜. 예. 아무튼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 대해서 댓글이나 여론들이 뭐 돈이 있으면 그 정도 내야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되고 이제 점점 고령화되면 이제 거래가 안 될 겁니다. 나중에 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양도세가 이제 점점 무명무실해진다고요, 얘가. 왜 그러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양도세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집값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양도세가 적게 거쳤죠. 적게 거치고 나서 세수 뻥크가 났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값이 안 오르면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 미국처럼, 예, 다른 나라처럼 이제 취득세를 올리는 기준, 그리고 아니 취득세 아니라 보유세를 올리는 기준으로 바뀔 거예요. 보유세를. 또 그게 맞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좋은 집을 살고 있으면 보유세를 많이 내야 노인네들이 세금 내기 싫어서 집 팔고 나가지.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 그랜저. 예? 왜 그랜저 고장나서 폐차시켰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 옛날에 100만 원은 큰 돈이었잖아요. 그랜저 같은 경우 세금이 100만 원이 넘었다고. 시시당 그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법이 어떤 법이 생겼어요? 노후 차량은 시시가 크더라도 세금을 좀 깎아줬죠. 예, 그러면서 노후 차량을 좀 더 보유하는 비율이 높아졌죠. 근데 그 전까지는 무조건 시시대에 부과했기 때문에 차가 처음에 새 차였을 때는 뭐 좋은 차니까 좋다고 끌고 다녔지만 나중에 차도 자주 고장 나는데 헌차인데 나가도 인기가 없고 소위 말해 폼도 안 나는데 시시만 크다고 세금이 너무 많아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폐차했죠. 멀쩡한 차를 폐차했죠. 세금을 못 내서.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그 하려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유세를 늘어야 돼요. 보유세가 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바뀔 거예요.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양도세가 안 늘어나면 결국은 또 세금 찾아서 보유세를 늘리는 쪽으로 가면서 또 뭐 갖가지 이유를 대겠죠. 그 이유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얘네들 목적은 세금을 걷어야 자기네들이 월급 받기가 좋고 삥 뜯을 게 많으니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없는 사람 돕자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씨 그 깡패지. 어? 깡패가 부리토끼 성금 걷는 거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 자, 오늘 제일 많이 입찰한 게 이거 왜 안 나와? 어디 갔어?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인데 볼까요?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응? 왜 안 열려? 아, 여기 열려 있나? 아닌데. 씨, 다시 한번 가볼까? 아, 아씨 왜 안 열리는가 했더니 로그인을 안 했네. 아, 나 로그인을 안 했어요. 아이, 이러면. 자, 아이고, 뭐 아까. 여기서 봅시다. 오늘 경매였고요. 경매 이건 일정이고, 아씨 또 왜 메뉴가 이래? 시간 경매. 아, 봅시다. 네, 우리 999999 3억 2,210만 원이고요. 3억 1,599만 9,999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999999 888888 77777 11111 쓰는 사람은 없어요. 참 이상하죠? 예? 우리가 11111 그러니까 아니 그냥 999 쓰는 1원 더 쓰고 그냥 뭐 3억 1,600 쓰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그냥 돈은 적게 쓰고 싶고 내가 바라는 건 많은 거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이게 주술적인 거죠. 예, 주술적인 거예요. 주술적인 거고 한 네 자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가야 10,000원이나 10만 원 단위에 끊으세요. 10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에 끊으면 됩니다. 돈을 뭐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지. 뭐 9999 한다고 되나? 예. 근데 이제 임차보증금이 2억 2천이에요. 2억 2천이니까 2억 2천을 빼야겠죠. 그러면 뭐 1억인데 민자당 유리화 도전 가업류 캐피탈주 2021년도 2021년도면 여러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한 시점이죠. 제가 맨날 강조했잖아요. 집값이 올랐다라고 한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다냐고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늘린 게 아니라 제3지대 대부업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늘리면서 일부 거래가 비싸게 거래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가 시세라고 우기고 우리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면서 또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고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또 세금 펑펑 쓰는 뻘짓거리 새끼들하고 예. 돈이 많다고 해서 국가가 뭐 복지를 잘하거나 사회가 잘 돌아가거나 평준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더 그죠? 우리 사회가 우리 함께 연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얼마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공동된 목적,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거지. 앞뒤 없이 뭐 세금만 막 뭐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부과해야 된다 뭐 이딴 소리에 막 그 환호성 치는 모질이들이 있죠. 또 그런 친구들이 또 마치 또 이재명 지지한다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또 제일 먼저 또 이재명 뒤에서 칼 꽂을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모습이 나치즘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히틀러처럼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조직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재명 앞에서 다들 충성 맹세하고 뭐 하는데
걱정이에요. 예, 걱정이에요. 어. 이 억울해서 뭐 이재명을 무조건 다음에 대통령 시켜야 된다?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다음에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보다 4살, 5살 어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예, 젊어져야 돼요, 무조건. 젊어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이미 수십 년간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예?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그런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될 것 같으니까 더 막 지랄들이잖아. 예? 그런 인간들이 나중에 한 자리 하면 어떤 짓 해요? 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일도 없는 애들이에요. 지 본전 생각나서 지금 이재명한테 목숨 거는데 그걸 봐서라도 나는 이재명 대표가 물론 다음에 나오면 대통령 될 수 있겠죠. 그 이상에. 예. 근데 뭐 안 될 것 같아. 네. 요거 살펴보고 6분에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이야기 있을까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모든 아파트는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모든 물건 재화가 그래요. 유통기한과 사용기한이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제가 했죠. 처음으로. 제가 한 얘기 많아요. 처음으로. 예.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거래가 된다는 거죠. 예, 시중에서 언제든지 아니 뭐 우리 집 아파트 내놓으면 팔려요. 물론 팔리죠. 예. 아니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안 팔리는 거 없이 다 팔려. 어떤 놈들은 쓰레기도 팔던데 뭐 당근마켓에. 예? 아, 유통기한은 누가 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 아무리 젊은 세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집에 대한 핵심은 누구예요? 아이를 키우는 여자예요. 예. 아이를 가지고 싶은 여자거나 아이를 현재 키우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까지 엄마들이 그죠? 우리 아이 대학교 갔는데 내가 그 근처에 집을 사봐야지라고 하는 경우는 그건 과잉이죠. 애들 그 앞길 망치는 일이고 아이들 고등학교 때까지 키우는 그러니까 나이로 얘기하면은 저희 나이죠. 제가 좀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집사람이나 저나 저희 나이나 40대까지 그러니까 50대 넘어가면 일단 아니라고 보고 40대까지 40대까지 요즘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세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예, 그 나이에서 찾는 집이 유통기한이 남은 겁니다. 50대, 60대, 뭐 70대가 사는 집은 사용기한이에요. 사용기한. 그죠? 사용기한 지난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거 빈민가들 무슨 뭐그 골빵집 있고 이런 판자촌 비슷한 뭐 그런 거는 사용기한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났죠. 그런데 아직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유통기한이 있느냐 사용기한이 남아있느냐 요걸 감안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90년대 후반과 2000년도 초반에 지었던 집들이 아직까지는 사용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우리나라 아파트에 대한 변환 시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위치가 대체적으로 아무리 외곽이 졌어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기반들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가장 안정적인 형태죠. 예. 그래서 근데 또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가격이 가장 또 안정적이에요. 이 지역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실질적으로 뭐 이게 오르겠느냐?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요 아파트도 그래서 감정가의 100%에 가깝게 낙찰이 됐다. 3억 2천이고 뭐 영통구라는 위치하고 단지 규모하고 쭉 봤을 때는 층수라든지 그냥 무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아파트가 나중에 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오르나 안 오르나 별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아파트 값을 오르는 걸 사고 싶어 하는데
제가 곧 책을 냅니다. 그 책에 예,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확실하게 돈 버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째 쓰고 있어요. 10년째. 진짜로요. 10년째 쓰고 있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아, 코인 상장 15분 만에 가격이 15배 급등했대요. 음, 그래요. 암호화폐 업의 이름 뭐야 또? 이게 지금 뭐냐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도박판도 그렇고요. 호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호구가 있어야 그 사람을 상대로 눈탱이를 씌우고 돈을 벌죠. 그런데 다 빠져나가고 분들만 남아 있어.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짓이죠. 우리 이제 재래시장에서 장사할 때 보면 저녁 때 되면 손님은 안 와요. 그런데 이제 그 막판에 이제 막 다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다 장사꾼들이죠. 서로 서로 자기 필요한 것들 사가야 되니까. 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일반인들보다 가장 많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부동산 관련한 뉴스나 뭐 최근 들어 분양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많이 가요? 일반 손님들, 그러니까 일반 호구들이 가야 되는데 분들만 가서 앉아 있죠. 자기네들끼리만 어떤 놈 하나 해먹으려고. 예. 손님은 하나인데 장사꾼은 한 10명씩 따라다니는 지금 형상이 그렇습니다. 형국이. 예. 뭐 비트코인도 뭐 내용 봐봤자 별 볼 일 없는 얘기고요. 자, 오늘부터 업계약서나 뭐나 탈세 조짐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걸리지 않으시도록 하시고, 예. 아파트 가격이 현재 나오는 거에 대부분은 뭐다? 예. 업계약서가 많다.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그렇고요. 그리고 경매 시장은 지금 이제 좀 많이 안정화됐어요. 하향 안정화됐고, 이거 아까 수원이 거였죠. 또 다른 지역에 있나요? 대전? 대전을 한번 볼까요? 대전은 원래 잘 안 보는데. 나 뭐 말실수. 1111 쓰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1111 이론 나왔어. 와, 참네. 일을 좋아하시네. 됐어요, 그것도. 야, 됐어. 그냥 1111 거의 없는데 일을 쓰는 사람은 오늘 참 말이 무섭다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됐네요. 자, 오피스텔인데 58평입니다. 평수가 꽤 크네요. 6억 8,100이고요. 58평 6억 8,100 어디야? 어디야 여기가? 여기 어디야? 아이씨 눈이 아프다. 어디에? 우편치국구. 여기 우편치국구. 우치구와 우편치구하고 헷갈렸다. 자, 봅시다. 이거 시청역이고, 응? 이렇게 와서 이렇게인데, 그죠? 건너편에 백호점 앞에. 자, 몇 층인가? 층수를 봐야죠. 7층. 이거는 저긴데 17층에 58평 여기가 저긴데 어? 아, 돈 좀 있다고 하는 데인데 네. 이게 주거용이죠? 실내 좀 한번 보자. 내부가 띡띡띡띡띡
두 개를 하나로 저기 했네요. 좋네, 싸네. 네, 6억 8천, 9억 5천, 10억짜리에 6억 8천까지 떨어졌네요. 58.4평이니까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뭐 예,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겠다. 예, 관리비 빼고는 거의 뭐 이건 아파트죠.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싸게 잡힌 것 같아요. 언제 7년 싸네. 싸게 됐네. 2023년도에 4억. 다산산업개발. 다산산업개발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회사가? 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인 것 같네. 654만 원. 1년간 654만 원. 전용 부분은 뭐 얼마 안 되고. 아, 전용 부분이 650만 원이구나. 오오오오오오오. 대부분 관심 없죠, 대전에. 네. 아, 책 언제 나오나요? 저도 빨리 나오고 싶어요, 지금. 10년째 쓰고 있어요, 10년째. 아, 진짜 내가 봐도 미쳤다. 씨. 예. 예. 책 나오면 선전할게요. 아, 요즘 이제 책이 많이 팔리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 이렇게 두 개 나왔구나. 6억 8천. 야, 씨. 정말 이거 사라고 할 걸 그랬네. 아, 진짜 괜찮다. 그죠? 괜찮은 거예요. 20층, 17층, 58평.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뭐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통기한 남은 것 중에 2010년도 이전의 물건들 보시면 특히 경매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입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매매도 사실은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그 폭락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모질이도 그런 모질이 없죠. 저도 15년 전 그땐 이제 일부 이제 폭락한다고 생각했고 또 폭락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이제 뭐 대구, 부산, 뭐 서울 막 미분양 나고 막 이럴 때 2010년도 이전이죠. 그 금융위기 때. 근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시장이 작은 시장이죠. 각 파트 종류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제 뭐 전체적인 경기라는 게 있으니까 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어, 폭락을 폭락을 만들지 않죠. 누가? 정부가. 아니,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세금, 월세가 줄어드는 건데, 왜 가격을 낮춰요? 어떤 식으로든 끌어올리려고 하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 그거죠. 물가는 두 배가 됐는데, 집값은 두 배가 안 됐어. 집값도 두 배 됐는데, 물가도 두 배 된 사람도 있겠지만. 크죠? 고통이 크죠, 지금 물가가. 저 요즘 놀랬어요. 난 비누 하나 사러 갔다가 비누를 산다는 개념이 없었죠. 비누를 항상 누군가한테 선물 받는 거였으니까 항상 남아 돌았고 또 뭐 제가 주부도 아닌데 뭐 비누를 챙겨. 그런데 텐트 치고 노숙하다 보니까 이제 비누 좀 하나 이제 사다 달라고 그래서 같이 노숙하는 분이 예. 그래서 비누를 하나 사러 왔는데 와 2,500원이야 씨. 그 알뜰한 깜짝 놀랐다니까. 와 이게 2,500원이었어? 야. 이런 거구나. 이제는 뭐 음식이 10,000원이 기본이고. 그러니 뭐 요즘 10,000원짜리 주면 애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업계약서가 많이 성행한다는 얘기 많이 했죠. 예, 많이 했고 요번도 집값 올라간 이유가 여기 있죠. 예. 특히 신고가 거래 신고 해제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드는 등의 가격 띄우기. 제가 요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문제는 제가 유튜브 처음 할 때부터 했었던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토지거래 신고 우리 이제 주택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이게 전산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넘도록 다들 한 새끼도 말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 이제 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값만 신고해 놓고 등기하지 않고. 어? 가장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동네 집값 올랐어요 하고 떠들고. 예. 가장적인 방법입니다. 지들이 장사할 때는 절대로 단속하지 않아요. 지들이 장사 안 하니까 단속하는 거고. 대구 상주에 뭐가 있었길래 10명이 나왔죠? 기분인데 싸니까 147% 되지. 야. 이건 누가 들어간 거냐면 저기 경매 배운 애들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경매 배운 애들이 지분 등기 가지고 자기가 경매 들어가서 지분 분할 소송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돈 좀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죠. 아마 이거는 되게 보면은 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철거 소송 했었고 뭐 하고 요런 거 가지고 돈 벌겠다고 또 열심히 배우고 쫓아다니고 하고 그렇게들 하는데 재미없어요. 해봤자. 잘해야 자기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물건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경매학원 가서 열심히 배우면 이런 거 합니다. 부산 거 봅시다. 9억 7,950 아니다. 9,795만 5,500원 알뜰하게 쓰셨습니다. 22명 입찰했고요. 가격은 1억이었고 16평 50몰 운대 아파트 아마 연식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언제 거예요? 96년이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경매로 살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가장 합리적인 물건들이에요. 2000년도 전후반 물건에 비싸지 않은 지역, 우리 중소도시나 서울 같은 경우도 뭐 좀 선호하는 지역 외에 그런 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더 이런 물건은 폭락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더 떨어질 것도 없고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50평 지금 현재 15평을 짓는데 1억에 못 져요. 1억에 못 집니다, 여러분. 집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5평짜리 농막 있죠, 농막. 시골에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농막해서 하는 거. 5평짜리. 그것도 5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비용 들어가. 5평 짓는데 컨테이너로.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경매로 할 때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 거 부분하고 우리가 흥분하면 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비슷하게 경매를 당하는 경우 경매를 당할 때 뭘 해줄 수 있느냐 사실은 뭐 예,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경매를 당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받아들일 거와 또 내가 준비할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감정적으로 우리가 대처하다 보니 잘 안 되죠. 저도 감정적으로 좀 쌓여 있어요. 예, 바람하고도 시원찮은 놈들 개새끼들이 있어요. 두구두구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아요 저는.
어차피 그런 쓰레기들은 어디 가도 쓰레기짓 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쓰레기를 치울 것이다. 굳이 뭐 내가 치워서 내 손에 쓰레기 묻힐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제 이름을 팔면서 쓰레기 짓거리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그래서 예, 누가 만약에 저의 이름을 판다 그러면 아 이 새끼 쓰레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예. 제가 뭐 그 다른 사람이 제 이름을 팔을 만큼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자 어떻게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방송에 들어와 주셔서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4시라서 예,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돼요. 아이고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참기 터느라고 오늘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